3월 25일 토요일입니다. 제가 목요일, 금요일 이틀 동안 쉬었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번 주 목요일 새벽에 연준이 금리를 0.25% 인상을 해서 현재 금리는 5%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3.5% 아닙니까? 1.5%의 역대급의 금리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오늘 새벽에 마감한 것을 보면 유럽의 도이체방크를 비롯한 유럽 은행들의 이 주가가 크게 하락을 하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됐었습니다. 유럽의 영국, 독일, 프랑스 증시는 1.2에서 1.7%대로 크게 하락 마감했어요. 반면에 미국 증시는 계속 말아 올렸습니다. 처음에 하락 출발을 해서 나중에는 상승으로 마감을 했어요. 미국의 이 증시심이 상당히 강합니다. S&P 500 작년 10월 12일 아시다시피 3577 그 저점 이후 현재 11% 상승 중이에요. 나스닥 지수는 12월 28일 이후에 1213 이후 16% 상승 중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작년 10월 14일 이후 2162에서 지금 3121로 무려 44%나 상승을 했습니다. 미국 증시가 금리 인상을 했던 목요일 새벽에는 1.6%대 크게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금요일 아침 마감은 다시 크게 상승했어요. 그리고 오늘도 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의 44%의 상승률이라면 44% 적어도 2, 3년간의 미국 시장의 이 상승률입니다. 44%라면 국내 시장에서는 상당히 오래 걸리겠지만 적어도 세계 1등 시장 미국 시장에서도 2, 3년간의 상승률입니다. 적어도 3년 동안 보유를 해야만 이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인데 단 5개월 만에 오른 이 상승폭입니다. 그 이유는 그만큼 작년에 많이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렇게 오른다는 건 결코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자는 주가가 하락할수록 더 싸게 매수를 할 수 있으니까 길게 보면 수익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주가가 폭락을 하지 않고 그냥 꾸준히 우상향한다 그러면 수익률이 별로 높지 않습니다. 가다가 계속 웅덩이가 푹푹 파여져야만 그때 수익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올해 초에 모건 스탠리의 최고 투자 책임자 마이크 윌슨, 또 이 강세론자 JP 모건의 마르코 콜라노빅,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수석 전략가 마이클 하트넷, 이 특히 세 사람은 증시 이 월가에서 상당히 유명한 사람들의 3명 대표적인 사람들이에요. 올해 초에 모건 스탠리의 최고 투자 책임자 마이크 윌슨이 1분기에 3천까지 하락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다 여러분들께 브리핑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3월 일주일 남았습니다. 일주일 만에 지금 4천에서 3천까지 떨어지겠습니까? 올해 2월 말에는 지난달에는 3월에 다시 약세장으로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근데 보면 흐름을 보면 3월 초에 조금 하락 후 다시 상승 중에 있습니다. 또 강세론자인 JP모건의 수석 전략가 마르코 콜라노빅도 S&P 500 지수가 3,500까지 하락한다고 했었습니다. 이것 또한 다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수석 전략가 마이클 하트넷도 S&P 500 지수가 3,400까지 하락할 것이다. 바로 일주일 전에도 또 말을 한 것입니다. 주가의 하락은 공포, 두려운 것 절대 아니에요. 주가가 오르면 팔고 또 기회를 잡아서 타이밍 맞춰서 또 떨어지면 또 사고 이런 사람들 말고 꾸준히 매집을 해나가면서 노후 대비를 하고 수량을 늘려나가는 장기 투자자들은 주가 하락은 자주 와야 수익이 높아지는 거예요. 절대 주가 하락은 공포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알기 때문에 작년부터 지금 계속 이 하락장에서도 저와 함께 꾸준히 매달 돈이 나오는 대로 여러분들은 꾸준히 사 모으신 분들이에요. 특히 가장 많이 작년에 떨어졌던 반도체주가 올해 수익률이 가장 높습니다. 저점 대비 40% 이상 수익률이에요. 그러면 필라델피아 반도체나 또 작년 말에 시작했죠. 플러스 4 글로벌 반도체 플러스 4
이러한 종목들을 매수하신 분들은 수익률이 짧은 시간에 많이 올랐을 것입니다. 2차 전지도 마찬가지예요. 2차 전지는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한 나라만 오를 수가 없습니다. 중국과 우리나라 똑같이 올라갈 것입니다. 지금은 일부는 중국의 주식들은 과도기입니다. 결국에는 LFP 배터리의 이 수량은 이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 23%, 26% 정도 되는데 앞으로 2, 3년 후가 되면 이것이 46%까지 LFP 배터리의 이 사용 비중이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개별 종목에 투자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 시장 전체에 투자를 한 것이기 때문에 2차 전지, 반도체, 특히 이 두 가지 이 섹터는 앞으로도 정말 수익률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결국에는 떨어진 만큼의 수익률을 올리고 전 고점을 뚫고 다시 상승을 합니다. 그게 주식이에요. 인류가 이 지구상에 존재를 하는 한 물가는 점점 더 비싸지고 올라가지 절대 내려가는 것 아닙니다. 화폐 가치는 점점 떨어지지 화폐 가치가 점점 높아지지는 않습니다. 유럽에서는 얼마 전에 UBS가 크레디트 스위스를 인수를 하면서 은행 위기가 완화가 됐는데 다시 이번엔 도이체방크의 주가가 급락을 하면서 우려가 커졌습니다. 장 초반에 독일 최대 은행으로 알려진 도이체방크의 주가가 급락을 하고 있다는 소식에 투자 심리가 나빠졌고 주요 지수는 하락을 했습니다. 도이체방크는 독일의 150년의 역사를 가진 은행이에요. 스위스의 최대 은행 중에 하나였던 크레딧 스위스 CS가 유동성 위기가 불거진 지 나흘 만에 UBS로 전격 인수가 되면서 은행발 금융 위기가 사그러지는 듯 싶었는데 이번에는 또 독일이 심상치 않아요. 독일 최대 은행인 도이체방크가 주가가 연일 급락을 하면서입니다. 어제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에서 도이체방크는 전날보다 8.5% 하락 마감했습니다. 장중으로는 15%나 폭락을 했었어요. 막판에 반발 매수자가 유입이 되면서 낙폭을 다소 줄였습니다. 이날 시장에서 부도 우려가 커지면서 도이체방크의 주가가 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도이체방크는 유럽에서 회사의 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신용 디폴트 스와프 CDS 프리미엄이 크게 올랐다는 소식에 10% 가까이 급락을 했었습니다. 도이체방크의 이 5년 만기 CDS 프리미엄은 2.2%를 넘어서서 전날 하루 오름폭은 역대 최대 폭을 나타냈습니다. 이 회사의 이 채무 불이행 디폴트라고 그러죠. 이 위험을 반영한 신용부도 수합이에요. CDS 5년물 금리가 2.2%를 웃돌면서 지난 22일 1.42%에서 상승해서 2018년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독일의 숄츠 총리가 어제 도이체방크에 대해서 매우 수익성이 높은 은행이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도이체방크의 2022년 12월 결산은 3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이전에는 경영 불안도 있었지만 대규모 구조조정이 진행이 되면서 수익 구조가 개선이 된 상태예요. 유럽과 미국 증시에서 신용 불안에 따른 은행에 대한 이 매도 압력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유럽 시장에서 도이체방크의 주가가 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입니다. 스위스 금융 대기업입니다. UBS의 크레디트 스위스 그룹 구제금융 인수 이후에도 금융 시스템 불안 확산과 실적 악화에 대한 우려를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